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11시 반 사이에 유튜브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지? 와이파이 문제인가?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인가 보다.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제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유튜브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좀 깨달은 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뼈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제목은 유튜브 서버 터진 날 내가 깨달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18년 10월 17일이고요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일이 발생했죠. 바로 유튜브가 작동이 안 되는 서버 오류가 뜨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그 오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나오긴 한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11시 반 사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일이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좀 깨달은 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가 안 된 걸 언제 알았냐면은 한 10시 좀 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옆에 저희 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영상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정확히는 저희 아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미끄럼틀인데 하고 보니까 워터 슬라이드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걸 하려고 딱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류가 떴습니다. 오류가 떴나 보네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날리고,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올라온 걸 날린 다음에 다시 유튜브 어플을 눌러가지고 다시 이제 켰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와이파이 문제인가? 그래서 와이파이를 점검해 봤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와이파이는 잘 연결됐는데 인터넷 자체가 안 되나? 그래서 다른 인터넷, 네이버 나 이런 것들 다음 봤더니 잘 작동하는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유튜브만 안 되지?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아예 삭제를 하고 다시 깔았습니다. 유튜브를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오류가 뜨는 겁니다. 왜 이러지? 그래서 다시 아이패드가 문제가 있는지 알고 아이패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껐다가 켜고 다른 인터넷 상황, 와이파이 상황, 그리고 다른 웹사이트 접속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유튜브를 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패드가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패드 좀 오래되긴 했었거든요. 아기가 쓰는 거라 되게 보급형으로 샀었고 좀 연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문제가 생겼나? 라고 이제 한 상태에서 이제 아들한테 지금 안 되겠다. 너 장난감 갖고 놀아라. 한 다음에 저는 이제 다시 할 일을 했습니다. 할 일을 한 다음에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보니까 다시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유튜버가 되네? 하고 인터넷을 봤더니 유튜브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서버에 문제가 있었겠죠? 아무튼 유튜브 오류가 나가지고 유튜브 검색어에 거의 1위를 장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터졌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이고 매우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튜브 서버에, 아니 유튜브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야 옳습니다. 아이패드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서버가 문제가 있구나, 얘네가 문제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문득 든 결론이 아이패드가 너무 오래서 문제가 생겼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아니, 다른 인터넷은 되고 와이파이도 잘 돌아가고 있고, 다른 웹사이트도 문제가 없고 껐다켜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유튜브 서버가 문제 있다고 결론 내려야 되는데, 그냥 무심결에 아이패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결론을 무심결에 했을까? 그리고 왜, 만약에 다른 어플이나 다른 서비스였으면은 버그네, 문제 생겼네 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왜 유튜브가 문제 생겼을 때는 자꾸 딴 행동을 했나? 제가 다른 분들 그 유튜브 오류를 쳐서 그 트위터에 올려온 상황도 보니까, 어떤 분은 계속 그 유튜브 서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핸드폰 건전지가 문제인지 알고 핸드폰 뭐 이렇게 건전지를 꼈다 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핸드폰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깨달은 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서버가 문제 생기는 뭔가 큰 그 버그라고 해야 됐나요? 오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제 경험적 데이터상 문제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유튜브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완벽한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페이스북 오류가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가지 대형 게임 회사의 게임을 하더라도 서버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을, 구글 이외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글 자체에서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구글 서버가 혹은 구글에서 오류가 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철저하게 제 경험 데이터에 빠졌던 경험 데이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한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예, 의외로 구글도 사건 사고가 많았더라고요. 뭐 구독자를 한 명이 취소하면 막 2명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채널은 구독자가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었대요. 그리고 저작권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 대란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의 문제가 하등 상관이 없는 영상도 셧다운 시키고, 이런 일도 발생한 적이 있고, 등등등등. 구글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실제 데이터로, 실제 사건으로 많은 어떤 버그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험에는 없다 보니까 제 경험 속에서 결론을 내린 거죠. 결국 제가 그 일초월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살아갈 때, 비즈니스에서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지식의 탐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지식의 탐색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넘어서서 뭐 책이나 보고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혹은 시청과 자료나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최대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고 지식의 탐색을 하지 않고 협소한 데이터 갖고 있으면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엉뚱한 결론을,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처럼 당연히 구글은 문제 없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 제 데이터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일종의 그 권위에
권위를 통한 편향이 얼마나 평소에 사람들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지 혹은 지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권위의 호소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권위를 통한 그 편향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 저희 완공책에 그 내용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거? 유튜브라면 제가 제 선입관이 어떤 거였냐면은, 페이스북은 되게 버그가 많아요. 유튜브는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어떤 편견이 생겼습니다. 야, 구글은 오류가 나지 않는 그런 존재야 라고 제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과거 합성한 데이터 안에서 거기에 메모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사이에 유튜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철석 같은 편협한 고정관념이 제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론을 제가 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편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 특히 일종의 어떤 권위나,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뼈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 혹은 어떤 과학적 연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항상 갖고 있어야 할 자세가 뭐냐면,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 저는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고, 철석같이, 이 사람은 되게 권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이뤘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거야 라는 편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는 틀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런 편향에 빠지게 됐을 경우에, 왜냐면 전문가 하더라도 정말 사이비 같은 전문가도 많이 있거든요. 되게 수준 낮은 전문가도 많이 있고, 또한 자기 분야 이외에는 너무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전문가, 권위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행동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도, 특히 저희는 방송을 계속 하잖아요. 하루에 2개씩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오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오히려 고맙죠. 물론 비난을 하시면 저희는 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은. 그러나 근거 있는 아주 건전한 비판은 대환영입니다. 왜냐면 그런 피드백이 있을 때 저희도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구글에 대한 어떤 믿음, 구글이라는 준 명성에 오는 권위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제 엉뚱한 결론, 유튜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패드가 문제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던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앞부분 이 두 얘기했지만, 제가 지식의 탐색, 평소의 공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했죠? 그렇죠? 제 책에도 그 얘기를 써놨죠? 두 번째, 편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죠? 심지어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한 분야가 뭐냐면, 행동경제학입니다. 인지심리학이고요. 여러분, 행동경제학과 인지심리학을 공부하면 뭐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냐면, 인간이 정말 엄청난 그 오류의 존재구나. 엄청난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엄청난 오류의 존재이구나를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공부했던 분야고 하고요. 제일 많이 책을 읽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일초월장 어딨나? 지금 제 주변에 없는데, 제 일초월장 책 뒷표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매트릭스 명언이 나옵니다. 그 길을 아는 것과 걷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과 걷는 건 다릅니다.
그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걷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특정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알아야지만 행동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안다고 해서 행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1초월장에 뭐라고 얘기했죠? 지식의 탐색과 더불어서 지식의 심화가 중요하다는 거. 심화. 나한테 체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반성을 했던 사건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런 것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되게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고요. 중요한 순간에 제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회사에서 나름 위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의사결정 하나가 되게 회사 조직에 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건 유튜브에 오류가 생겼어 라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아이패드가 문제일 수 있겠어 라는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누적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즈니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제가 원하는 성공과 성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진짜 리더라면 그 의사결정의 파급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렸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제가 오늘 새삼다시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 뼈덕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봄으로써 우리 여러분과 저 모두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또 더 훌륭한 상황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식의 탐색. 정말 많은 데이터를 공부할수록 의사결정에 유리하다는 것. 자신의 경험 속에 매몰되면은 잘못된 상황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우리는 편향에서 항상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 특히 비판적 사고를 항상 견지해야 된다는 거. 내가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틀릴 수 있다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세 번째는 안다고 해서 꼭 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식의 탐색과 더불어서 지식의 심화가 되게 중요하다. 나한테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내가 아는 거를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사고에 스며들어서 내가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매우 내가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평소에 점검하고 반성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리더라면 더 중요하다. 왜냐면 잘못된 의사결정 하나가 조직을 망칠 수 있고 비즈니스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반성하고 우리 뼈덕지 여러분 중에 저처럼 생각하시거나 그런 분들 계시다면 같이 반성을 하면서 성장하는 우리 뼈아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